우리 잠깐 쉬었다 왔습니다. 네. 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뒤에 보면은 근데 두 번째 우리 또 아까 물랑루즈에 이어서 캐바레, 유명한 캐바레가 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라빵아질이라는 상호명을 갖고 있는데 빠른 토끼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 라빵아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보고 왔었던 피카소나 아니면 브라크 같은 좀 현대적인 화가들이 많이 찾았던 장소로도 유명해요. 우리 예전에 여기 한번 가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입장료와 간단한 음료 포함해서 한 28유로 네. 정도 하는 곳인데 이 만담형과 뭐 노래 뭐 이런 네. 것들이 중심이 되는 캐바레인 것 같아요. 분위기 즐겨보시기 참 좋을 만한 저렴한 캐바레 중에 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올라가 볼까요? 이동해 보시죠. 네. 우리 진행하시는 방향 또 옆쪽에 보시면 몽마르트의 포도밭이 눈에 들어오네요. 참 신기하죠. 이 파리는 포도를 잘 키우지 않는데 파리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겨져 있는 포도밭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몽마르트가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목초지이던가 혹은 이렇게 이 포도를 키우던 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그맣게 여기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요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포도주로 10월 달에 또 포도주 축제를 하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0월 7일부터. 그때가 되면 또 옛날 이 몽마르트의 그런 뭐랄까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에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올해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네. 행사를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맞아요. 어쨌든 열린다는 거 보면은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아주 또 온화한 빛의 분홍빛으로 된 집이 보이는데 집 이름 자체도 라메정호지라고 하는 분홍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현재 카페죠? 그렇죠. 예뻐요. 지금 보시면 벽도 말씀하셨다시피 분홍빛이고 해서 근데 또 유명한 화가가 살았던 집으로 유명하죠. 모리스 위트릴로라는 이름의 화가가 또 잠시 머물러 간 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몽마르트를 그렸던 화가이고 그가 그림을 그렸던 곳도 있으니까 이따가 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죠.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동해 보시죠. 네. 뮤제 드 몽마르트 몽마르트의 박물관. 적혀 있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자랑하듯 석판을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보시면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여기서 살면서 아까 그 블랑 드 라 갈레트에 가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렇죠. 화실이었고 그다음에 막시밀랑 루스라고 하는 또 이제 신인상파가 중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 있고 시선을 쭉 내리다 보면은 수잔 발라동.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모리스 위틀러의 어머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또 작품 활동했었는데 보시다시피 현재도 미술관 박물관으로 운영 중인 곳이라서 나중에 이런 수잔 발라동의 그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몽마르트는 또 이런 화가들만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가도 살았었잖아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6번지 꼭대기 위에 보시면 작은 현판으로 에릭 사티가 1890년부터 98년까지 살았다고 쓰여져 있네요. 이분의 음악 같은 경우도 우리 귀에는 굉장히 익은 음악이긴 한데 그렇죠. 작곡가의 이름이라던가 이분의 이 곡 이름 자체가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CF 음악으로 쓰여서 더 유명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BGM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 3초, 4초만 들으셔도 이거 하실 만한 맞습니다. 그런 정말 유명한 연주곡을 작곡했던 분이 에릭 사티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와서 보시면 몽마르트가 파리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정면에 파리 시내 전경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 보면은 그렇죠. 저 넘어서는 이제 파리의 바깥쪽 외곽 일드 프랑스. 일드 프랑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 멀리 길쭉하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드 프랑스라고 불리는 파리의 주경기장이 또 프랑스의 주경기장이 그렇죠. 보이기도 합니다. 98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고 그렇지. 얼마 전 BTS가 공연을 했던 아하, 우리 아미 구독과 파이팅. 좋아요. 역시나 이런 또 좁다란 골목이 몽마르트의 묘미죠. 그렇죠. 이곳이 개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흔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 이런 좁은 길 밑에 보시면 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홈이 또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게 예전에 하수도, 가스도 혹은 화장실. 화장실. 예. 집에 이 프랑스 사람들도 요강 같은 걸 썼었는데 그렇죠. 집에서 나오는 이런 오물들을 아무래도 하수도가 없었다 보니까 도로 중간에다가 쏟아버렸죠. 굉장히 악취가 나고 힘들었을 거예요. 예. 비가 와야지만 이제 쭉 흘러서 샌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하수도 시설이었죠. 뭐 지금도 보시면은 건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대략 이제 파리 몽마르트가 재개발되면서 만들어졌던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한 200년 가량 됐을 거예요. 예, 1800년도 중반쯤에 이제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지니까 150년에서 200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2층 3층집이 있었고 그 2층 3층집에서 요강 가지고 1층까지 걸어 내려오는 게 귀찮으니까 창문 열고 그쵸 끼얹으면은 걸어가다 맞기도 하고 굉장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스펙터클한 네. 촌극이 벌어지던 이제 도시가 몽마르트 그 파리이지 않았었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개조사 뮤로 파리 시내에서 이런 길을 이제 거의 만나보기 힘들죠. 네, 맞습니다. 정말 몇 군데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한 곳이 이 몽마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제 재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옛날 파리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상상하기 참 좋은 장소가 몽마르트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뒤쪽 풍경 보시면 여기가 또 풍경 되게 예쁘잖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모리스 위티릴로가 이 풍경을 배경으로 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주 또 그림이긴 하죠. 그건 저희가 자료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의 그림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랑주리 미술관 가시면 맞아요. 그의 컬렉션을 좀 만나볼 수 있으십니다. 개인 소장자들이 모았다가 기부해서 만든 컬렉션들을 조금 만나볼 수 있죠. 이 골목 끝에 네. 지금도 영업 중인 예전 화가들의 단골 카페들이 아직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르콩몰라라는 이름의 카페고 마치 자랑하듯이 네. 우리 카페에 어떤 화가들이 많이 왔었다 이렇게 좀 이름을 적어놨어요. 굉장히 많이 왔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한 3분의 1 지점부터 시작해서 피카소, 시셀리, 디아즈, 반고우, 로트렉, 모네 이런 작가들이 이 카페를 그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는 자랑스럽게 딱 써놓은 것도 만나볼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옛날 모습 그대로 운영 중인 곳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몽마르트 오셔서 난 옛날 인상파 화가들의 이 어떤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카페랑 그 건너편에도 보시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라본느 프랑케트라고 하는 카페에도 위에 올려다 보시면 디아즈, 피사로, 시셀리, 드가, 세잔, 노트렉, 르누아르, 모네, 졸라. 그리고 반고우가 그렸던 이 집의 이 정원을 그렸던 작품이 이거는 실제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죠. 네, 만나볼 수 있죠. 우리 미술관 5층에서. 네. 근데 이 카페들이 이런 거를 남겨놓은 어떤 뭐랄까요? 증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뭐 아무래도 요즘처럼 이렇게 이 명부를 적는 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 한국에 가시면 그쵸.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왔다 갔다 카페 가면, 예, 맞아요. 그것도 명부를 들었어요. 적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좀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이 뭐 많진 않지만 외상 장부에 이름이 많이 적혀 있는 걸 발견하고 맞습니다. 나서 이 시청에서 너네 집에 진짜 많이 왔구나. 그래 여기를 좀 표시해놔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달리게 되잖아요. 참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예술가들도 지금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예술가들의 또 이런 흔적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또 이동해 볼까요? 가보시죠. 올라오시면 또 출출하시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많이들 드시는 게 크레페예요. 그쵸? 크레페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복마 오면은 우리 아까 또 바게트도 샀지만 올라오시면 또 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크레페죠.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가 지금도 많은 화가들이 활동하는 테르트르라는 이름의 광장인데 여기 오시면 꼭 드셔야 되는 게 포레페. 이 집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맛있어요. 네, 제일 맛있고. 드셔볼까요? 자, 드디어 목마르트의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테르트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그 그림 그리시는 화가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었는데 그렇죠. 오늘 너무 한가해요. 인가 뭐 평일이기도 하고 이른 시간에 좀 와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바지런하신 예술가들은 꽤 몇 분 나와서 지금 초상화를 그리고 계시기도 하네요. 네. 이곳은 특히나 화가들의 이 광장으로도 유명한 장소잖아요. 보시면은 화가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계신 화가분들이 다 시나 구청의 허락을 받고 작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진짜 화가이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허락된 장소와 허락된 시간에서 딱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상화도 많이 그리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오시면 초상화보다는 저 그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좋은 추억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계속해서 우리는 네. 오늘 몽마르트 여행의 마지막 장소 테르트르 광장을 지나 사카르케르 성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몽마르트가 예술과 낭만, 뭐 당시 대개조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1870년부터 71년도까지 있었던 지금의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프로이센이라고 불리던 나라와 큰 전쟁이 한번 프랑스에 있었는데 다들 아실 만한 보불 전쟁,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보불 비스마르크가 등장했던 예. 네, 보불 전쟁. 그 전쟁 당시 파리의 마지막 최후 보루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몽마르트 좌측에 보이는 이 대포 진지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 프랑스 정부가 너무나도 심각한 패배 이후에 파리 시민들을 또 저버리죠. 네. 그러자 이곳에 있던 민중들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 대포를 적이 아닌 오히려 정부 쪽으로 돌리면서 파리 꼬뮌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 최초의 시민 정부라고 할 수 네. 있는 이 파리 꼬뮌 정부를 수립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프랑스 민주화에 또 큰 발걸음이 됐던 게 파리 맞습니다. 꼬뮌 사건이었죠. 그 당시 이 시민 정부의 문화부 장관을 크루베, 그렇죠. 우리가 또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볼 크루베가 하기도 했었고요. 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한번 가게 될 페레라셰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가 꼬맹군들이 최후의 저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벽이 남겨져 있기도 하죠. 이 꼬뮌 사건 이후에 프랑스가 어렵게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 파리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성당이 바로 우리 정면에 보이는 우리나라 말로는 성스러운 심장 성당이라고 번역이 되는 사크레-큐르 성당이죠. 성심성당 앞에 우리 앉았는데 오늘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분위기 참 좋네요. 날씨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성심성당은 성스러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1870년부터 71년도까지 있었던 파리 꼬뮌이라고 하는 그 힘들었던 시기 당시에 희생당한 파리 시민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성당이라서 이 성스러운 심장 성당, 성스러운 마음 성당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이름으로 성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매일같이 또 미사를 드리는 성당으로도 유명하죠. 네. 사실 유럽에 있는 성당들이 역사적으로만 따지게 되면은 1000년, 뭐 1200년 굉장히 오래된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당은 이제 겨우 올해로 100년 조금 넘은 그런 좀 젊은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처음으로 이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올해로 딱 101년 정도 된 성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재밌는 게 우리 프랑스에서 보면 많은 성당들이 이렇게 길쭉길쭉 높이 올라가는 고딕 성당들이 많은데 이 성당은
동글동글 약간 좀 귀엽게 생겼어요. 당시에 이제 1900년 초반에 유행하던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았던 여기 터키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비잔틴이라고 하는 양식을 좀 차용해서 신비잔틴 양식이라도 부른다고 하죠. 그렇죠. 내부로 들어가시면 유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천장화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모자이크 천장화도 만나볼 수 있는 성당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턱 벌리고 있는 하지만 이제 또 워낙 천장화가 규모가 크고 멋있다 보니까 많이 사진 찍으시려고 하는데 맞다. 내부에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성당 앞에 보시면 두 명의 기마상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 인물들이 누군지 좀 궁금한데 누굴까요? 우리가 보는 방향 좌측에 있는 이 칼을 딱 들고 있는, 칼을 거꾸로 들고 있는 인물은 루이 구제라고 하는 프랑스의 역사상 또 이 캐톨릭의 수호자였던 생 루이라고도 부르는 프랑스의 왕이었고요. 보고 계신 방향 오른편에 보이는 인물은 잔다르크. 100년 전의 당시에 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구국 영웅이죠. 이 프랑스 역사에서 나라를 지키고 카톨릭을 수호했던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기마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기마상만 봐도 이 성당이 이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마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이 유럽의 성당들은 건축물을 처음 만들 때, 디자인할 때부터 이 제대를 동쪽에 두고 입구를 서쪽에 두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면에 보고 계신 이 사크레케르 성심성당은 입구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파리를 탁 품에 안은 듯한 그렇습니다. 나를 이렇게 파리를 딱 안아주는 듯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좀 독특한 성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성당이겠죠. 무료 전망대인 이 성당 딱 뒤만 돌아보셔도 전체적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어떤 건물들이 그래도 눈에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돌아보실까요? 지금까지 몽마르트의 여기저기를 함께 우리 다녀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참 많은 장소도 돌아보고 많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저희가 오히려 오늘 가보지 못한 장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저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실제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와 함께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즐거운 곳을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함께 여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빠가피 다이어리 파리 비디오노트의 빠담빠담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